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을 돌려서 안 쳤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이 집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이 집이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1억 2천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권리적인 하자 하나도 없고요. 진입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그 문제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 지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매물건의 땅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200평 대지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집을 보시면은 집을 도로에서 봤을 때 안쪽에 지어놨는데 이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북서양. 물론 집에 이쪽을 바라보는, 즉 남동 쪽을 바라보는 창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창문들이 있죠. 이게 남동 쪽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자, 남동 쪽에 창문이 있긴 한데 이 모습은 누가 봐도 건물의 뒤쪽입니다. 누가 봐도 건물의 뒷모습. 건물의 앞쪽은 이렇게 북동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 땅의 모양, 땅의 지세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물건은 여기 양평군 강하면 동월입니다. 넓게 보시면 양평 시내가 여기 동쪽에 있는데 이렇게 한참 가야 됩니다. 멀어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 길을 넘어가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초면이 나오는데 뭐 강원도 평창군 산골짜기에 사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 강하면을 가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는 너무 시골 같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진짜 웃기죠. 자,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동네는 도로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은 이 도로가 남쪽으로는 막다른 길이고요. 이리로 나가서 큰 길로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해야 되는데 요 북쪽으로 가려면은 요 위에 다리가 없습니다. 요 양평 읍 쪽으로 가서 다리 건너가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동네예요. 아무튼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양지세예요. 그렇다 보니 그 방향으로 순응해서 집을 그쪽을 바라보도록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도록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계곡이긴 하지만 여기만 국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아, 구태여 꼭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망으로 집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 사진이 딱 집을 지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려다보도록, 마을을 내려다보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에서 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집의 정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집의 옆면이 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 보통 이렇게 마당에 들어가면은 집의 정면이 보이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집의 옆면이 보이는 아주 특이한 방향적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내 땅이었다, 만약에 저의 땅이었다면은 저는 이 집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집이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저는 집을 그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이 길고 좁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남서쪽을 바라보게 짓는다면 집이 좀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런 방향으로 안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처음부터 이런 땅을 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길쭉한 땅을 사? 집 짓기 애매하게. 그런데 현재 주인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토지 등기를 보시면은 2013년도에 이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데 상속을 통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상속받은 땅 위에다가 2017년도에다가 집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땅이 아니고 상속받아서 갖고 있었던 땅에다가 집을 졌으니까 애초에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땅의 모양과 집의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집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층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가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농가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농가주택이라는 말과 농업인 주택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농업인 주택은 농어업인 주택이라고도 하는데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의 취지가 뭐냐면은 농업인들만 농지 위에다가 농지 전용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 주택은 처분하는데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주택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으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 집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은 농업인 주택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쓰여 있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목도 농지 전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이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처분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땅을 토지 이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물건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 길쭉한 땅. 바로 이 땅이 경매물건인데 여기에 농업진흥구역을 클릭해 보면은 이 땅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주택이어서 농지법상 처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농업인 주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농업인이 아닌 이상 구태여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그런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땅만 해도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거든요.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땅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사실 자체가 이 경매 사건이 이렇게 유찰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집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와서 집의 옆면이 보이고 여기 현관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집의 뒤쪽 모습이고요. 뒤쪽 모습. 이게 집의 앞쪽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에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창문 밑에 보시면은 그을음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평면도를 살짝 보겠습니다. 1층인데요. 1층이 2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서 주방과 거실이 보이네요. 여기 거실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2층은 이렇게 한쪽만 공간입니다. 이게 10평 정도 되고요. 올라와서 여기 거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작은 주방 같은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 여기는 다 2층의 야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인데 이제 방수 문제가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다가 경사로 차양을 쳐놨기 때문에 뭐 비가 새는 문제는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 뒤쪽에는 차양이 없기 때문에 방수를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경매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됩니다. 가격은 아까 확인했죠. 감정가 3억 5천 정도, 현재 3분의 1 토막, 최저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몇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차인 권리 문제가 없다 그랬죠.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서 문의해봤더니 본인하고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상의 등기를 살짝 보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다 나와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2017년도에 설정이 돼서 이게 말소기준 권리고요. 토지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만 모두 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다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로 확인할게요. 진입로 보시면은 현재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매물건 토지가 국유지 국어 현황 도로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도 미쓰고 부동산, 미쓰고 옥션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국유지, 국공유지 필터링은 진짜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 현재 이 토지의 주인이 이 땅을 상속받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혹시 이 주변의 농지들도 모두 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소유가 아닐까. 그러면은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쯤에 이제 집을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어떤 집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집 바로 옆에 그분 땅이 또 있고 창고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있는 땅과 그 창고는 안 파시겠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창고를 써야겠대요. 그런데 그 창고가 진짜 그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내가 그 집을 사는데 그 창고는 안 팔겠다. 그 창고는 내가 계속 쓰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계속 얼굴 마주치고 부딪히고 부담스러워서 그 집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낙찰 받았는데 이 주변 땅이 또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땅이에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마주치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물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 낙찰받아서 내가 샀는데 이 주변 땅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땅이라면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농사 지면서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해보고 여기 미쓰고 옥션에 보시면은 토지 임야 대장을 라이브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토지 임야 대장이 20초 안에 자동으로 열람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24 사이트 가서 로그인하고 막 다 주소 입력하고 토지 임야 대장을 열람을 하잖아요. 근데 미쓰고 옥션에서는 그냥 여기서 지도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한 10초, 임야 대장은 한 20초. 자,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앞에 땅의 소유자가 경매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미쓰고 부동산에서 여러분이 주변 땅의 소유 관계도 등기가 아닌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이 땅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인 거 보니 주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소유자가 이 땅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땅도 그 가족의 상속 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쩌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긴 연휴의 시작이네요.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 웬만하면 열심히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